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건설안전지도사 2차 대비해서 좀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법령을 좀 중심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 예상 문제 형태를 같이 한번 직접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진법이죠. 건설기술진흥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진법이 뭐야?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진흥법 쓰실 때는요, 건진법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전체 원어를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건진법 뭐의 약자? 건설기술진흥법. 여기 시행규칙 별표 7이 있습니다. 얘가 좀 유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그 별표 7이 뭐야? 제목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이죠?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 다시 한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요게 이제 별표 7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예상 문제 형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할 건데, 먼저 이제 법령을 좀 공부하시고 같이 별표 7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예상 문제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볼 것이 또 하나 뭐냐면, 두 번째 목차를 보시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이죠. 다시 한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그러니까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 어떻게 일을 해라. 수행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를 볼 건데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고시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인데 공부하시기 좀 힘드실 텐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업수험생이 일부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이면 이제 본인이 한번 어디에 나올까 이렇게 또 뭐 정리도 하시고 하실 텐데, 거기에 제가 조금 일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 페이지가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이기 때문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7입니다. 제목이 뭐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한 번 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이게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7인데요. 거기 보시면 크게 한번 볼게요. 1이 뭐죠?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쭉 내려가서 중간에 2호가 총괄 안전계획의 수립 기준. 다시 한번,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죠? 수립 기준. 별표 7인데요. 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에 보시면 1호가 뭐냐면 일반 기준이죠. 일반 기준. 그 다음 2호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2호가 뭐야? 총괄.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괄이 들어가죠. 총괄입니다.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이다. 3호를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쭉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5페이지 있죠? 세부 안전관리 계획. 공종이 뭐야? 공사 종류별이죠? 네. 공종별입니다. 총괄 안전관리 계획. 그 다음에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인데, 지금 제목 자체가 뭐야? 안전관리 계획이죠. 이렇게 꾹 눌러서 읽어볼게요. 안전을 관리하겠다. 안전관리 계획인데,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공종별은 또 뭐가 들어가? 세부. 그죠? 다시 한번, 공종별 세부, 그러니까 세세하게, 공종별로 세세하게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다. 일단 입에 붙일게요. 다시 한번, 총괄 안전관리 계획, 또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따라해 볼게요. 총괄 안전관리 계획. 그 다음에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거기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 연습이 있죠. 연습 예. 제목이 뭐야?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2호가 뭐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건진법상의 시행규칙 별표 7에서 보시면 이 총괄 안전관리 계획과 그 다음에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 두 가지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나오죠. 그럼 안전관리 계획이니까 이 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계획서를 만들었어. 계획을 짰겠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고 또 그럼 계획이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어디다가?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 그럼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안전관리 계획을 누가 만들까요? 시공자. 시공. 시공자? 네. 좋아요. 그럼 제출을 어디다 할까요? 제출은 발주자. 발주자한테? 네. 발주자? 발주청?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까요? 착공 전. 착공 전까지? 착공 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안전관리 계획을 시공하는 사람이 발주한 사람한테 한다. 예. 오케이. 그러면 시기가 있을 거야. 시기. 그러면 지금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네요. 뭐 시공자도 있고 건설사업자, 네. 그죠? 그다음 네. 발주청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파악하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를 넘기세요. 네.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7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호에 보니까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표가 있죠. 네.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서 구분, 작성, 제출해야 된다. 구분에 보니까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요. 밑에 보니까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작성 기준에 보니까 총괄 안전관리 계획은요,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밑줄 한번 쳐볼게요. 건설공사 전반. 그러니까 총괄이니까 건설공사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작성한다. 전반. 그럼 제출 기한은 언제냐? 건설공사 착공.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종별입니다. 공사 종류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인데요. 공정별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공정별로 구분해서 해당 공정의 착공 전까지 밑줄 한번 쳐볼게요. 공정별로 구분해서 해당 공정의 착공 전까지 멘트를 좀 기억해 보죠. 다시 한번 공정별로 구분 작성해서 해당 공정의 착공 전까지 제출합니다. 나머지 부분 좀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나목이 있습니다. 각 안전관리 계획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작성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각 안전관리 계획서에 첨부하는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총괄 안전관리 계획과 또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거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관련 법령. 첨부하는 게 뭐가 들어간다? 관련 법령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일반 도면이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시방 기준. 이 세 가지입니다. 관련 법령. 그죠? 그 다음 일반 도면. 그 다음 시방 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를 하고 원칙적으로 다 첨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면 이게 안전관리 계획을 잘 짰는지 살펴보기 힘드니까 관련 법령이나 일반 도면, 시방 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 첨부합니다. 다만 안전관리 계획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배치도, 인면도, 층별, 평면도, 중횡단면도, 세부단면도 포함하겠죠. 그 밖에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 계획과 동그라미 쳐볼게요. 별도 첨부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첨부 사항이 뭐죠? 관련 법령, 또 일반 도면, 또 시방 기준이고 만약에 별도 첨부하는 건 뭐다? 그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배치도, 인면도, 층별, 단면도, 평면도, 중횡 단면도, 뭐 세부 단면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첨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총괄 안전관리 기계 수립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시간이 이제 끝나시면은 강의가 끝나면은 전체적인 플로우로 이제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처음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총괄 안전관리기계 수립 기준이다. 우리 선생님이 크게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고 넘겨보세요. 다목이 있고 네. 그다음 라목이 있죠. 네. 그러면 네 가지를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건설공사 개요. 일단 건설공사
개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장 특성 분석. 현장의 분석. 특성이 어떠냐? 특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현장 운영 계획. 현장이죠 또. 마지막이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이 정도는 목차를 암기로 하셔야 됩니다. 총괄 안전관리 계획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야? 건설공사 개요. 그 다음 현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해서 현장자가 2번 나와요. 다시 한번 건설공사 개요 나왔죠. 그 다음에 현장의 특성 분석, 그 다음에 현장 운영 계획. 근데 마지막에 혹시 어떤 비상시가 있을 때 긴급 조치 계획이 총괄 안전관리 계획인데 아까 총괄은 뭐였어요? 공사 전반에 관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공사 전반에 관하여니까 건설공사 개요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가 뭐야? 현장 특성 분석. 세 번째가 현장 운영 계획. 네 번째가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이다. 이 정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암기. 다시 한번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총괄 안전관리 계획은 4가지가 뭐죠? 건설공사 개요. 네. 현장 특성 분석. 특성 분석, 그 다음 현장 운영 계획. 현장 운영 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네, 좋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게 타 시험에서 현장 특성 분석에 뭐가 들어가냐, 요 세부적인 걸 또 쓰는 거하고 현장 운영 계획에서 뭐가 들어가냐 이걸 쓰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딱 찍어서 요 2가지 현장 특성 분석과 현장 운영 계획을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건설공사의 개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그 다음에 공사 개요, 그 다음에 전체 공정표, 그 다음에 설계, 도서까지 4가지죠. 네. 다시 한번 그 개요에 밑줄 쳐볼게요. 위치도, 그 다음에 공사 개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공사 개요니까 계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겠다 이런 거니까 야 위치가 어디야? 공사 개요. 그다음 전체 공정표. 그다음에 설계 도서. 요 4가지죠. 다시 한번 위치도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 도서입니다. 다시 한번 위치도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 도서. 한번 외워보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라고? 건설공사 개요. 위치도. 공사 개요.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표. 설계 도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현장 특성 분석인데요. 다시 한번 현장 특성 분석인데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특성 분석이다. 그럼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 현장의 특성 분석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죠. 거기 반가로 1번부터 보죠. 현장의 여건이 뭐냐. 그러면 이 특성, 이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여건. 여기 나오죠? 현장 여건 분석이 나오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를 보겠습니다. 뭐죠? 시공 단계에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래서 이제 시공, 만약에 직접 시공할 텐데 이 시공 단계에서 위험 요소가 뭐가 있고 위험성이 어떤 게 있고 또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이 어떻게 되냐 이거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방금 3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이죠. 공사장 주변.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 대책이 들어갑니다. 됐죠? 예. 네, 방금 4번입니다. 네 번째,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통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그 출제가 얘가 된 적이 있어요. 현장 특성 분석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 뭐가 들어간다고? 현장 여건 분석을 하고 또 시공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나 위험성 및 저감 대책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현장에 내가 갔다고 생각해. 현장에 어떤 여건이야?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시공을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그 다음 공사장 주변이 어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필요하겠죠. 및 네. 교통 소통 계획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까지 한번 가죠. 총괄 안전관리 계획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시 앞에 보시고 네. 읽어보세요. 총괄 안전관리 계획. 첫 번째
1. 건설공사 개요. 개요. 그 다음에 2. 현장 특성 분석. 현장의 특성 분석이죠. 좀 눌러서 읽을게요. 그 다음 현장 운영 계획. 네. 비상시 긴급 조치 제가 계획. 이따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현장 특성 분석이죠? 그럼 이 캐릭터, 현장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 상상을 해볼게요. 네.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여건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위험성,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 통행로가 필요하겠죠? 네.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 계획이 필요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볼 겁니다. 이제 어디 보냐면 현장 특성까지는 봤어요. 네. 이제 뭐야? 현장 운영 계획을 볼 겁니다. 현장 운영 계획. 거기 보시면 현장 운영 계획은 전체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운영 계획이죠? 예. 거기 보시면 천천히 하고 눈으로 볼게요. 안전 관리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안전 관리 B가 있죠. 예. 돈입니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안전관리란 말이 많이 들어가죠.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B, 안전교육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관리 조직과 또 안전관리 B, 또 안전교육 계획.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야? 안전관리 계획, 이행 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4개를 했죠. 다시 한번 보죠. 일단 용어 한번 눈팅 한번 해볼게요. 안전관리 조직도 필요하다.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죠. 안전관리 비 집행계획이 필요하다. 또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 보고 계획도 필요하다. 근데 하나 안 한 거 뭐 있어? 공종별이요. 여기는 공종이야, 공정이야? 정이요. 공정이죠. 안전 점검 계획. 예, 공정이라는 게 뭐야? 프로세스죠? 예. 그래서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까지 해서 현장 운영 계획은 안전자가 다 들어가고 안전 관리 조직, 안전 관리 B, 또 안전 교육 계획, 그 다음에 안전 관리 계획의 이행 보고 계획인데 용어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보죠. 현장 여건 분석에서 현장 특성 분석이죠? 네. 뭐야? 현장 여건 분석을 한다. 혼자 한번 해볼게요. 시공상의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네. 통행 안전시설 및 교통소통 계획. 여기 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우리가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3번째가 뭐였어요? 현장 운영 계획. 운영 계획이죠. 현장 운영 계획도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 운영 계획에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돼. 실제 현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죠. 안전관리 B 집행계획. 맞아요? 또 네. 안전 교육도 필요하죠. 다시 한번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관리 B 집행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아까 공정이죠. 공정은 뭐야? 프로세스, 그 진행하는 단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별, 또 안전 점검 계획이다. 다시 한번 안전관리 조직과 안전관리 비집행계획, 그 다음 안전교육 계획, 그 다음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 마지막이 뭐냐? 바로 안전관리 계획을 잘 하고 있는지 이행 보고 계획이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 보고. 보시면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총괄 안전관리 계획에서 건설공사 개요 끝났고, 현장 특성 분석 끝났고, 그 다음 현장 운영 계획에 5가지 했습니다. 선생님, 현장 특성 분석 네. 4가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다시 한번 현장 특성 분석에 4가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캐릭터. 건설 개요. 아니구나. 공사장 주변 여건. 네. 이제부터 섞이기 시작하죠? 네. 네. 좀 이따 또 할게요. 선생님 보시면 이거를 내가 한번 써봤어요.
예? 한번 써봐서 내가 썼다. 대충 보고 썼다. 근데 이게 내가 입으로 뱉어내지 않으면 턱턱 막혀, 쓸 때. 다음 뭘 쓰지? 25분 금방 가거든요. 25점짜리가 25분밖에 안 줍니다. 문제 좀 쓰시고 어떻게 쓸까 전체 내용 파악하다 보면 실제 쓸 수 있는 시간 한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쓰다가 또 막 막혀. 현장 특성 문서 몇 가지 있다고? 좋아. 네 가지. 오케이, 네 가지. 운영 계획이 몇 가지? 5가지. 방금 했으니까 이거는 10초 전에 했잖아. 안전관리 조직 필요하고 운영할 때 또 돈 필요하죠?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또 교육도 합니다. 안전 교육계획. 그다음에 공정별 프로세스별 안전 점검 계획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보고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보자. 아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 현장 특성 분석이 뭐야? 현장 여건 분석 그랬죠? 그 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성,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이 되겠죠? 안전관리 대책. 그 다음에 통해 안전 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 계획이다. 그래서 큰 목차를 먼저 외우세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고 마지막에 뭐야?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이 있다. 이거죠? 예. 비상시. 여기는 또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읽어볼게요. 선생님 읽어보죠. 비상시.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1.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 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 외부 비상 연락망. 첫 번째 밑줄 한번 쳐볼게요. 내외부 비상 연락망. 네. 그러니까 사고 대비해서 연락망을 채우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비상 동원 조직, 네. 경보 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네, 그 정도 한번 밑줄을 치고 한번 외워볼게요.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은 어떤 걸 세우냐? 일단 비상 연락망이 있어야 되죠? 예. 비상 동원 조직. 그 다음에 경보 체제니까 이게 이제 비상 상태인 걸 알리는 거죠. 그다음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세운다. 응급 조치 끝났고 마지막이 이제 뭐죠? 복구죠. 예. 그래서 크게 보니까 이 총괄 안전관리 계획은 건설공사 개요, 또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이렇게 항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안전 쪽이니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죠. 그러니까 총괄 안전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건설공사 개요부터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또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답안을 쓰라고 하면 일단 큰 항목을 잡았죠. 예. 그럼 세부 항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대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총괄 안전관리 계획 한 번 하고 이제 지우겠습니다. 건설공사 개요. 개요가 있었죠? 예. 거기 뭐가 있었어요? 기억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괜찮아. 첫 시간이니까. 오케이.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여건. 특성 분석. 특성 분석.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현장 여건 분석. 네.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 여건. 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은 지금 어저께까지는 되게 자신감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뭐로 유명하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래 나 자신을 어떻게 알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좀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성 분석이 4가지까지는 기억나죠? 오케이, 그럼 4가지가 있어. 현장 운영계 한번 해볼게요. 5가지 안 보시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전관리비, 교육, 조직. 그 다음에 억지로만 애우려고 하는데 상상을 해. 돈도 필요해. 네. 조직도 필요해. 교육도 시켜야 돼. 안전점검 계획.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보고 계획. 이행보고. 오케이.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은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써볼게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비상시. 말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읽었었어 선생님이. 읽기만 했네요. 읽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은 일단 비상 연락망. 비상 연락망. 그렇죠. 하나 체계. 나왔죠. 네. 경보 체계. 네. 응급조치. 긴급조치. 너무 잘 쓰려고 하면요. 네. 우리 글이라는 거 너무 잘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다
다 못 쓰잖아요. 그럼 네. 기억나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쓰는 게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이제 봤어요. 지금 보는데 한 15분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제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3페이지 보십시오. 예.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7입니다. 안전관리기획의 수립 기준 나와 있죠. 일반 기준에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작성한다. 언제까지 제출하냐?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다. 말 되죠? 예. 계획이라는 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야? 공사 종류별이죠? 그건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해드린 게 뭐야? 총괄입니다.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다. 이것은 공종별로 구분해서 해당 공정의 착공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주신 거 다목에 보니까 일단 안전관리 계획에 관련되는 법령 또 일반 도면 또 시방 기준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첨부를 하고 필요할 때 별도로 또 첨부하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배치도, 인면도, 또 층별, 평면도, 중행 단면도, 뭐 세부 단면도 포함해서 그 밖에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 계획과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라. 이런 멘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호입니다.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과목에 보니까 뭐 있어요? 건설공사에 개요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개요가 하나의 목차였었죠? 예. 목차. 여기 뭐가 들어간다? 위치도, 또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 도서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건설공사의 개요는 뭐야? 공사 개요 들어가죠? 그다음 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 도서 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건설공사의 개요는 뭐야? 공사 개요하고 위치도, 또 전체, 공정표, 그 다음에 설계, 도서. 기본적으로 뭐 공정표, 전체 공정표나 프로세스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네. 됐죠? 근데 위치도, 그 다음에 설계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현장 특성 분석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부터. 1. 현장 여건 분석. 네. 주변 지작물 여건. 밑줄 한번 쳐볼게요. 고까지 밑줄. 지작물이 뭐야? 방해되는 물이죠? 네. 지작물. 방해물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게 있을까요? 지하 배설물, 또 인접 시설물들이 있겠죠. 그다음 집안 조건. 밑줄 칠게요. 지작물 여건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 조건입니다. 집안이 어떤 지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하 수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죠. 그다음 현장 시공 조건.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공을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 뭐 좀 편하냐, 위험한 어떤 뭐 비탈길이냐 이런 걸 보면 되죠. 그다음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 요소 등. 그럼 현장 여건 분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여건 분석할 때 여건이 어떤지를 볼 때 뭘 보는 거야?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 이런 아파트 구매하러 갈 때 그런 거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어떤 거 봐야 돼? 야, 이게 지금 장애물이 어떤 게 있어? 그죠? 그다음에 예. 땅은 어때? 집안 조건. 그다음에 현장 시공 확인은 편하냐? 어렵냐? 시공 조건. 그다음 주변 교통 또는 환경 요소 이런 걸 보는 거죠? 예. 고개 들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 여건 분석할 때 어떤 걸 볼까요? 주변 지작물, 장애물이 있냐. 그 다음에 교통은 어떤가. 인접 시설물은 어떻게 있는가. 그 다음에 시공 조건은 어떤가. 좀. 집안 조건. 네. 다시 한번 지작물 또 집안 조건, 현장 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네. 환경 요소까지인데 그러면 거기 지지 현주죠? 지지. 이렇게 자꾸 외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먼저 읽으셔야 돼. 첫 번째 상상을 하자. 현장 여건이니까 야 가보니까 뭐 지작물이 많아, 방해물이 많아, 집안은 어때, 현장 시공 확인 어때, 주변 교통은 어때, 이런 거 보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공 단계 위험 요소. 그러니까 시공을 했을 때 위험 요소나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죠. 예. 과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공정 중에서 야 이건 정말 되게 위험한 공정이야. 그래서 뭐야? 핵심 관리가 필요한 공정이래요. 다시 한번 핵심 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이다. 넘어가 보죠.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죠.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소, 위험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워라. 이런 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목에 보니까 뭐 가나 외에도 시공자가 시공 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다시 한번, 막상 내가 이제 어떤 계획만 짰는데 시공 단계에서 위험 요소, 위험성을 발굴했어요.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갑툭 튀죠. 갑자기 위험성이 나왔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 그 주변이니까 주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공사장 주변이니까 공사장 주변에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공사 중. 공사 중 지하 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집안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붕괴 사고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붕괴라는 게. 그래서 공사 중 지하 매설물의 방호, 지하 매설물의 방호 밑줄 쳐볼게요. 또 인접 시설물, 집안 보호,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지하 매설물을 방호하고 인접 시설물, 또 집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지하 파겠죠? 지하 매설물 방호해야 되고, 또 인접 시설물도 넘어지지 않게 잘 방호하시고, 또 집안도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입니다. 읽어보죠.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에서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기자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가 막 막힐 수 있겠죠. 그때 좀 돌아가는 길도 만들어주든지 해서 교통소통 대책.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에서 기자재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때문에 사람 다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도 만들어주고 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이 세 가지입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교통소통 대책,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또 교통사고 예방 대책. 한번 외워보죠. 고개 드시고 해볼게요. 소통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 대책. 사고 예방 대책. 다시 한번 공사장 주변을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이죠? 네. 그래서 교통소통 대책,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목에 보니까 공사장 내부에 주요 지점별 건설 기계 장비의 전담 유도원 배치 계획.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전담 유도원 배치. 우리가 공사장 내부에 건설 기계가 있죠. 예. 그것들, 그 장비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또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사장 내부야 외부야? 내부죠. 네. 주요 지점별 건설 기계 또는 장비의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라. 이런 계획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특성 분석을 네 가지 했어요. 안 보고 하십시오. 해볼게요. 특성 분석. 현장 여건 분석. 현장 여건 분석.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고 혼자 한번 또 해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공 단계 위험성 위험 요소. 시공 단계에서 위험성 위험 요소 및 저감 대책. 저감 대책. 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주변 안전관리 계획. 또 그다음에 교통소통 계획. 교통소통 계획. 맞아요? 교통 쪽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또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목차가 또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걸 또 까먹어. 다시 한번 보죠. 현장 특성 분석. 크게 보죠. 색깔 펜을 한번 칠해볼까요? 예. 큰 제목에만 칠하세요. 뭐 현장 여건을, 현장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현장 여건이 어때? 또 시공했을 때 어떤 위험성, 위험 요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 어떻게 세워야 돼? 그 다음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이죠. 네. 그 다음에 통행도 필요하니까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다가도 건드려 나와야 돼. 다시 한번 크게 보자.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순서가 뭐야? 건설공사 개요, 개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이고 현장 특성 분석에 네 가지가 있었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현장 여건 분석. 시공 단계에서 위험성, 위험 요소 및 그 저감 대책, 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통행 안전 시설 계획 및 교통소통 계획. 시설 설치네. 아니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통행 안전시설, 통행 안전시설, 통행 안전시설 설치죠? 예.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이제 또 지울게요. 이제 뭐 해야 돼? 현장 운영 계획이요. 아까 5가지 있었죠? 네. 안 보고 한번 해보자. 운영할 안전관리 조직. 이건 또 잘하시네. 안전관리 들어가죠? 안전관리 조직 필요하다. 안전관리 비의 집행계획, 안전교육. 안전교육계획, 그다음에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정별 안전점검 계획. 안전점검계획.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이행 보고 계획. 이행 보고계. 여긴 잘 해오시네. 입은 잘 붙고 여기 좀 어렵고. 저건 앞에서부터 헷갈려서 그래요. 현장 특성과 여건. 반복하면 됩니다. 현장 운영계획 보죠. 안전관리 조직이다. 그 조직이 필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장 운영 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공사관리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 조직표. 2. 가로치고 비상시의 경우를 가로치고 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조직이니까 조직과 임무가 들어가겠죠? 네. 조직과 임무. 맞아요? 네. 조직과 임무를 정해주고 시설물의 시공 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을 위한 관리 조직표를 하나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종별 안전 점검 계획이다. 가 나목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가. 자체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 점검 공정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안전 점검이 나오는데요. 공정별이니까 프로세스별 안전 점검 계획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안전 점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진법상의 안전 점검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자체 안전 점검, 또 정기 안전 점검, 또 정밀 안전 점검, 또 기초 점검, 또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여기 5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정별이니까 자체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의 시기 내용, 그 다음에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다. 나머지 보죠. 계측 장비 및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니까 CCTV죠? 예. 또 계측 장비,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이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번째로 갑니다.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에 관한 돈이죠. 예. 이 안전관리에 써야 되는 돈인데 이걸 집행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 집행계획, 그 다음에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다. 4번째 보죠. 안전교육계획입니다. 읽어보죠.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네. 5번째,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계획입니다.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 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 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 계획 등. 안전관리 계획이 이행 보고 계획인데 그럼 이행 보고를 누구한테 하냐 이렇게 보니까 승인권자죠. 네. 승인권자에서 우리가 승인권자는 무슨 말이냐면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나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계획 지가 짜고 지가 그냥 이행하면 안 되겠죠. 엄마 아빠가 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서 아니면 어느 학원에 가서 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지 뭐 돈도 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위험한 공정으로서 감독관의 작업 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 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 보고 계획 등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라목에 보니까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이거였죠? 예. 이거 아까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나올 수 있죠? 네. 재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 이변 등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의 종류가 뭐야? 사고나 재난이나 기상 이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내부에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비상 동원 조직, 그 다음에 경보 체제, 그 다음 응급 복구 등에 관한 상황을 계획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이어보니까 건축 공사 중 화재 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중요하네요. 또 비상 대피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거래 열고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뭐라고요?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왜 그렇죠? 화재가 더 자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사실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를 많이 들어가게 다 쓰시면 좋겠죠.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가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아까도 봤지만 큰 목차까지는 잡았는데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 뭐 생각이 나야지 쓰지 혼자 소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이제 혼자 중얼중얼대고 키워드 따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 운영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괄 안전관리 계획에서 건설공사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마지막 읽었던 게 뭐야?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까지 이제 읽었어요. 현장 운영 계획과 현장 특성 분석도 다 이제 읽었거든요.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보시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거기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공사 종류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 좀 4개를 배웠지? 예. 뭐 했다고요? 건설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그런데 현장 특성 분석은 지금 4가지로 구분을 또 하죠? 네. 현장 운영 계획은 5가지가 있었죠? 네. 현장의 특성이니까 현장을 내가 가보는 거지. 특성이죠?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선생님. 읽어보세요, 먼저. 총괄 안전관리 계획. 1. 건설공사 개요. 2. 현장 특성 분석. 네. 3. 현장 운영 계획. 네. 4. 비상시 긴급 조치. 좋습니다. 현장 특성 분석 한번 또 구분해 볼게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여건 분석. 그 다음에 시공 시 위험성, 위험 요소 및 그 저감 대책. 네, 저 시공했을 때, 야, 이게 위험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3. 주변을 봐야지, 공사 주변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 계획. 4. 통행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좋습니다. 현장 운영 계획은 실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5가지가 뭐였을까?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 진행할 때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네. 안전관리 이행보고 계획. 안전관리 이행보고 계획. 안전관리 이행보고 계획이 필요하다. 어때요? 네. 일단 목차는 잡았죠? 네.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또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문제가 이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요. 건진법상의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요겁니다. 시행규칙 별표 7에 있는 거. 또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내세 프로젝트 수행 주체별 안전관리 업무 관련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관리 계획의 종류와 종류별 제출 시기를 기술하시오. 5점. 두 번째,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에서 이거죠? 예. 수립 기준에서 현장 특성 분석. 딱 시험장 갔을 때 동그라미 쳐야죠. 특성 분석이구나.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현장 운영 계획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었죠? 수립을 위해서 작성 주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10점입니다. 몇 가지 해가시겠죠? 예. 여기까지 쓰시면 이제 15점 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설계 시행 단계에서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시오.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럼 이게 다 법에 있는 게 나온 거야. 네, 앞에 법을 딱 근거로 해줬죠? 예. 결론적으로 뭐야? 건진법 시행기준 별표 7을 네가 공부를 한번 해봤니? 그 다음에 국토부 고시에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좀 읽어봤니?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볼 건데 미리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일단 저하고 지금 제가 요 답안을 하나 풀이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요 별표 7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국토부 고시에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너무 다 해드리면 좀 힘들어. 그래서 요거까지는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인데 공사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8가지입니다. 예? 8가지. 8가지가 있다? 네. 8가지 한번 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가설공사.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어디 있나 한번 보죠. 아까 봤었던 그 주교절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공사 종류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과목에 보니까 뭐야? 가설 공사입니다. 나목에 보니까 굴착 공사 및 발파 공사입니다. 같이 되어 있죠. 예. 굴착 발파. 다목에 보니까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라목에 보니까 강 구조물 공사입니다. 강 구조물 공사. 그 다음에 마목에 보니까 성토 절토죠. 성토 절토. 바목에 보니까 해체 공사입니다. 사목에 보니까 사목의 건축 설비죠, 선생님. 네. 해체 공사 다음에 뭐야? 건축 설비 공사입니다. 아목에 보니까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죠. 전체가 가나, 다라, 마바, 사, 아까지 있죠? 우리가 보통 사가 7이니까 아가 8이죠? 8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법을 잠깐 따보면요. 첫 번째가 뭐야? 가설공사죠? 예. 맞아? 예. 그 다음에 굴착공사. 굴착하고 발파공사죠? 예. 발파공사. 또 콘크리트 공사. 순서대로 할 거야? 또 그 다음에 성토 강구조물 공사. 콘크리트. 네. 그다음 강구조물 공사. 성토 절토 공사. 성토 절토. 그다음에 해체 공사. 건축 설비 공사. 건축 설비 공사. 네. 타워 크레인 사용. 가가 가설 공사죠? 예. 그다음에 굴착 발파 공사고. 네. 그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그다음에 강 구조물 공사. 네. 그다음에 성토 절토죠? 붙여줘야겠네. 성절이네. 성토. 그다음 해체 공사죠? 예. 그다음에 건축 설비 공사죠? 예.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죠? 예. 그래서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의 공사가 전체 8가지가 나오는데 가서 네가 굴 좀 팔아. 아니 굴을 파래. 누가 나한테 야 너 가서 굴 좀 파봐. 군대인가? 그러니까 약간 애가 좀 인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야 콘 하나 주면서 콘도 먹으면서 강성절인데 강도 파고 성도 파고 절도 파래. 다시 한번 강도 파고 강가에 가서도 파고 성이 있나 봐요. 캐슬. 그 다음에 템플이 있나 봐. 절. 그래서 가서 굴 팔아. 인상이 안 좋으니까 콘 먹으면서 강도 파고 성도 팔고 강에 성이 있어. 성이 있고 또 절도 있나 봐. 절. 뭐 이렇게 절이 있나 봐. 강성절.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우리가 옛날 절에 가면 이게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돼? 잘 몰라. 그러면 그거만 설명해 주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설해 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이제 그냥 해주지는 않아. 타짜처럼 뭐 좀 이렇게 또 돈 달라는 사람도 있나?
그래서 가서 굴 좀 팔아. 아 힘든데 코 하나 줄게. 어? 그래서 강성절인데 강도 파고 성도 파고 절도 팔아. 그래서 절약하니까 누가 해설해준 타짜가 있나봐. 가서 굴 파. 코 하나 줄게 해봐. 가서 굴 좀 파봐. 코 하나 줄게. 그래서 뭘 파라는 거야? 강, 성, 절을 다 파래. 강도 파고 성도 파고 절도 파고. 그 다음에 절약하니까 해설해주는 타짜가 있네. 가서 굴 좀 파. 가굴 파. 코 하나 줄게. 강성절 절약하니까 해설 타짜가 있다. 가서 굴 좀 파. 코 하나 줄게. 뭘 파라는 거야? 강도 파고 성도 파고 절도 팔아. 절약하니까 해설해주는 타짜가 있다. 가설공사, 굴착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절토, 그 다음에 해체공사, 그 다음에 설비죠. 건축 설비공사, 타워 크레인 사용공사 이렇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